네, 오랜만에 꾀돌이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자, 간단하게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도박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이야기는요, 제가 들은 지 이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 친한 친구의, 친구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이제 건너서 아는 친구의 이야기인데, 제 친한 친구를 그냥 철수라고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 철수랑 저랑 한 10년 정도 친구 한 것 같아요. 근데 같이 놀다 보면 어릴 때 친하지 않은 친구들도 같이 껴서 놀잖아요. 같이 놀던 애들 중에서 친구 한 명 있던 애를 제가 꾀돌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친구도 저랑도 많이 만났었고, 그냥 동네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꾀돌이랑 저랑 좀 건너 친구였다 보니까 연락은 꾸준히 안 했고, 그냥 만날 때만 같이 만나는 친구?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 말씀드린 철수랑 저는 거의 불알 친구이기 때문에 연락을 좀 흠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그때 말을 하더라고요. 꾀돌이 요즘에 애기 알아? 해서 아니 모르는데 연락 안 해. 이랬는데 깜빵 갔다고. 야, 걔 원래 그런 애는 아니었는데 뭐 사고 친 거야? 했더니 그냥 들어더라고요. 야, 너 민식이 형 알지 않냐고. 알긴 아는데 그 형님 다 배달대행 하시는 분 아니냐. 이랬는데 근데 그 형도 지금 깜빵 가 있다?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제 친구가. 그래서 아는 뭐 같이 간 거야? 뭐 친분이 있었던 거 아니야? 얘기 한번 해봐봐. 이러고 철수가 얘기를 줄줄이 해준 거예요. 원래 민식이 형이 배달을 오래 했던 형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좀 인지도가 좀 있던 형이에요. 뭐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요. 배달하시는 분들이 뭐 제 주위에도 있었고, 그리고 좀 들은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도박이랑 홀덤을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그 이유가 콜 없을 때 오토바이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그럴 때 짬시간 날 때마다 핸드폰으로 도박하는 경우가 진짜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다른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꽤나 많은 경우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원래는 이 민식이 형이 처음에는 친구들 소개로 홀덤을 치러 갔었다 하더라고요. 퇴근하고 밤마다 그냥 가가지고 게임 치고 하다가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너 핸드폰으로 너도 할래? 해서 시작하게 된 게임이 바카라라고, 그냥 카드 게임인데 이게 진짜 일이 안 잡힐 정도로 바카라를 너무 열심히 했대요. 가끔 일도 안 나오고 중간에 딴 길로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몇 번씩 얘기가 나왔대요. 왜냐면은 돈을 따니까 출근해 있다가 나 오늘 얼마 땄네? 나 그냥 집에 갈래.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민식이 형이 사고가 한번 크게 났대요. 민식이 형이 핸드폰을 보면서 가다가 다른 차를 때리박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과실이 많이 잡히지는 않았대요. 전방 주시를 안 하긴 했는데 차량이 갑자기 들어오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차량 대 오토바이로 사고가 나면요, 오토바이가 많이 다칠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때 민식이 형이 다리 무릎에 십자인대가 나가서 입원을 한 달 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합의금을 조율하고 보험사랑 따로 얘기해가지고 700 정도를 받았대요, 합의금을. 그 합의금 받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썼대요. 왜냐면은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에 친구들한테 돈도 빌렸고, 그리고 당장 일을 못하니까 걷지도 못하고 누워있어야 되니까 처음에 돈을 막 쓰다 보니까 금방금방 돈이 줄더래요. 그래서 한 200 정도가 남았을 때 돈이 없으니까 좀 도박으로 풀릴까? 이 생각을 하다가 그 돈을 다 날렸대요. 한동안 일도 안 나갔는데 쉬다가 일하려면 원래 하기 싫거든요. 일하기가 싫었대요. 어쨌든 일을 하긴 해야 되니까 일단은 나갔대요. 오토바이 타고 막 일하기 싫은데 막 문기적 거리면서 어디서 뒤에서 누가 나 안 봐주나, 또 입원해서 또 누워있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이런 생각하고 있다가 골목길에 딱 들어갔는데 또 멍 때리고 가다가 사고가 날 뻔했대요. 근데 골목길이다 보니까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바로 멈춰서 사고는 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갈 길을 가려고 하는데 딱 생각이 들더래요. 저번에 700만 원을 받았는데 만약에 조금 경미한 사고가 나면 얼마나 받을까? 조금 받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처음에 골목길에서 계속 뺑뺑 돌았대요. 갑자기 나온 차 있으면 어떻게든 뭐 박아볼까, 이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게 사람이 막상 이거 박으려니까 무서워서 못 박겠더래요, 이게. 그래서 차를 몇 대 보냈대요. 그냥 몇 대 보내고, 나 오늘 돈도 못 벌었는데 딱 한 거 한번 해보자 해서
뛰어나오는 차에 처음에 살짝 부딪혔대요. 그냥 진짜 경미하게 부딪혀서 넘어지지도 않았대요. 혼자서 아픈 척 막 연기를 하고 보험사 불러달라고 하고서는 보험 처리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간단하게 그냥 병원 가서 진료받고 이것저것 처리하고 나니까 한 80만 원 정도가 합의금이 나왔대요. 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적긴 하네 라고 생각하고서는 그냥 만 거예요. 왜냐면 저번에는 700만 원을 받았는데 80만 원? 좀 적네.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2번 정도를 했대요. 근데 이 형도 이제 생각은 있었나 봐요. 바로바로 하면은 뭔가 의심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달 정도를 걸쳐서 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야, 너 어떻게 사고가 너한테만 계속 지금 연타로 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친구들한테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내가 요즘에 이거 하고 있는 거가 생각보다 돈이 쏠쏠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한 명이 그랬대요. 야, 민식아, 근데 너 그럴 거면은 안전하게 그냥 차로 하지 뭐 오토바이로 하냐? 이러더래요. 저 그 말 듣고서 일리가 있는데? 이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렌트카를 빌렸대요. 처음에 3명이서 시작을 했대요. 운전은 민식이 형이 하고 그 옆에 친구 2명을 태운 거예요. 그리고 골목길을 막 돌았대요. 근데 처음에 차로 막 하려니까 사고 내기가 쉽지가 않았대요. 다른 차들이 막 피하고 뭉치고 하니까 쉽지가 않아서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좀 티 안 나게 사고를 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좌회전 차선할 때요. 차들이 좌회전할 때 가끔 가다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바꾸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예를 들어서 뭐 바닥에 좌회전할 때 1차선, 2차선 라인이 이제 다 그려져 있는데 그 라인을 똑바로 안 맞추고서는 좌회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찾아다닌 거예요. 일부러 좌회전만 계속해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접촉사고를 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사람들한테 한번 사고를 냈대요. 확실히 차로 하니까 합의금이 조금 더 나오더래요. 그래서 운전은 민식이가 했으니까 우리 각자 받은 합의금의 3분의 1씩 민식이한테 주자. 민식이가 다 덮어 쓰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90만 원 나오면은 민식이한테는 30만 원씩 주는 거죠. 이제 민식이 입장에서는 나는 내 것도 합의금 받고 내 친구들 것도 받고 그러면은 페이가 나쁘지 않은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렌트카 사고가 나면은 면책금도 나온대요. 그것도 따로 친구들끼리 엠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실 같은 경우에도 다 위반한 사람들한테 하니까 안 잡히더래요 거의. 그래서 3명이서 할 게 아니었고 4명이서 했어야 됐다. 친구 1명을 더 구해서 이번에 서울로 갔대요. 왜냐면은 서울이 차가 많이 다니니까 여기서 서울로 가야 사고 확률이 확실히 올라가겠구나. 왜냐면은 처음에 사고 내는 거를 거의 하루 주행일 삥삥 돌았는데 그거 차 타고 돌아다니는 거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서울로 이제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 사고를 내기 시작했는데 사고를 정말 많이 냈대요. 그래서 합의금 받은 걸로 술 먹고 엄청 놀러 다녔대요. 진짜 미친 듯이. 근데 어느 날에 이제 보험사에서 전화가 오더래요. 보험 사기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 중이라고. 경찰서 한번 조사 받으실 거고 일단 한번 오셔야 될 것 같다 해서 조사를 받으셨대요.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았는데 명확한 증거가 없었대요. 왜냐면은 실제로 사고 난 상대 차량들이 위반한 게 사실이었고 블랙박스 영상들을 봤을 때 고의적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간단한 이제 형을 받고 넘어갔대요. 근데 이렇게 한번 조사받고 재판까지 받고 나니까 무서워가지고 야 우리 못하겠다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안 했대요. 안 하고 있다가 이게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몇십 번을 했는데 갑자기 안 하려니까 역시 원래 꽁돈 벌었어야 되는데 오늘 못했고 오늘 괜히 좀 손해본 느낌이고 이것이 오랜만에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었대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막 생각을 했대요. 야 우리 이거 어떻게 안 그래 방법이 없을까? 이거 근데 우리 하면 무조건 걸릴 것 같은데 또 하면은.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명의였대요. 명의. 다른 사람 명의. 동네 꼬맹이들한테 연락을 싹 돌린 거예요. 야 돈 필요한 사람 연락해라. 꽁돈 30만 원 바로 받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SNS에다 올리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 4명을 구했대요. 4명의 사람을 구한 게 아니고 4명의 명의를 구한 거죠.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대요. 지역마다 배치되어 있는 보험사 직원이 있대요. 그거를 알고 매번 다른 지역 가서 사고를 냈대요. 왜냐면은 지역마다 배치되는 보험사들이 자기네 얼굴을 보면은 얼굴을 알아볼까봐. 그래서 사고가 날 때마다 명의를 빌려준 애들 주민번호랑 전화번호 외워뒀다가 그거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는 실제 명의자가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간단한 진료만 받고 합의금 받으면 그냥 30만 원씩 떼준 거예요. 그 애들한테. 이 얘기를 그때 들으면서 이 형들 공부했으면은 서울대 갔겠는데 머리 잘 썼다. 이 생각을 제가 딱 했거든요. 보험사 사람들이 그분들 얼굴까지 줘야지 안단 말이에요. 보험사분들이 주민번호랑 전화번호 받아가잖아요. 그런 허점을 이용해서 명의 도용으로 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나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민식이형이 걸리는 게 아니고 명의를 빌려준 애들이 걸리는 거니까 머리를 잘 썼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거기에 이제 몇 번 명의를 빌려준 애가 꾀돌이가 된 거예요. 처음에 꾀돌이가 한 30만 원씩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합의금이 한 120만 원에서 150만 원씩 들어오는데 내 돈 30만 원 빼고 나머지 달라고 하니까 좀 손해보는 기분이었대요. 이럴 바에 내가 하지 이 생각이 들어서 친구들을 모은 거예요. 처음에는 차 바꿔 하는 게 너무 무섭고 힘들었는데 몇 번 하니까 불안하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갖다 박았대요. 그냥 제2의 민식이 형이 된 거예요. 꾀돌이가. 그러다가 민식이 형이 다른 애들 거 명의 빌려서 보험 사기를 치고 다니다 보니까 명의 주인들한테 조사가 조금씩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명의 주인들은 꼬맹이들이잖아요. 그 꼬맹이들은 그 사실을 걸리면은 무섭기도 하고 처벌받을까봐 얘기를 한 거예요. 아는 형이 SNS로 30만 원 준다 했다. 그래서 빌려준 거다.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니까 저희 동네 쪽 사람들만 한 40명 정도 걸렸대요. 실제로는 더 많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인 통하고 막 뽀찌 얼마 준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일을 늘어나갔나 봐요. 그렇게 처음에 꾀돌이가 검거가 된 거예요.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그 수사 자료가 진짜 엄청 두껍더랍니다. 이게 저희 아는 백과사전 있잖아요. 백과사전 한 2배만한 자료가 있었대요. A4 용지로. 처음에 이제 민식이 형이 시작했는데 그런 식으로 사기친 건수가 거의 한 100건 넘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조사가 들어오니까 도망간 거예요. 출석을 안 했대요. 어차피 나 가면은 무조건 교도소 간다 해서 도망다녔대요. 한 달 정도 도망다니다가 결국 잡혔는데 사고를 엄청 치고 들어왔대요. 도망다니면서 그 배달된 사무실에 있는 돈 되는 거 있잖아요. 훔쳐가지고 다 갖다 팔고 도망다니면서 조금 호화롭게 지내다가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배달된 일 하다가 도박에 빠지고 돈 쉽게 벌려 하다가 이렇게 된 일인데 뉴스에도 나올 만큼 큰 일이었고요. 아마 피해자분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보험 사기가 옛날보다 엄청나게 많이 늘었대요. 이 얘기는 제가 도박에 대해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가 된 것 같아서요. 그리고 뉴스에도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네, 꾀돌이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 사건을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이런 보험 사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아무리 조심을 해도 운이 나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라서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하기도 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꾀돌남이었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